제21장 사천성 호산형 광란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1장 사천성 호산형 광란 2화. 바람을 가르는 검은색 경장을 입은 자가 있었고 그의 모습은 가을날 밤하늘을 수놓은 유성과도 같았으며 하늘의 천신과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왕별부를 일찍 나올 수 있었다. 이제 속히 진노에게 가서 그를 만나야 할 것 같구나. 일이 급해서 정처를 먼저 보냈는데 과연 진노는 잘 있을까? 이거는 적색빛을 내며 사라졌고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이건 사람이 신법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붉은색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이제 반시지만 신법을 전개하면 산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또는 주원장의 요청으로 원나라 황실 대군이랑 북쪽에서 막바지 전쟁에 동원되었고 다만 정파의 중심에는 산이 있을 뿐인데 요즘 중원에는 오직 칼바람만이 불고 있으니 앞으로 중원에는 큰 난세가 도래할 것 같구나. 그런데 이런 난세의 중심에는 왠지 폭광성의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더욱 염려되는데 그는 노심초사 폭광성의 광란이 걱정되었다. 그가 제왕별부에서 제왕온 동경을 연구하고 참수할 때 별부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에게 큰 심득을 준 것이 있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제왕온 동경은 대략적으로 세상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건의 심령의 영혼으로 말해주었고 이건은 이 부분 격하게 반응하며 듣게 되었다. 지금 그 예언의 시기가 암암리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낌으로 직감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거는 스스로 이 환란과 혼란을 잠재울 실력을 발휘하고 신화와 같은 영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지. 샛별은 영롱하게 비추고 있었고 이거는 샛별의 빛에 더하여 적색의 불꽃을 만들며 새벽 하늘을 수놓으며 소림사로 향하고 있었다. 저 산만 넘으면 바로 숭실봉이고 그 아래 소림사가 있겠군. 이거는 잠시 쉬기 위하여 숭실봉 남쪽 연화봉이라는 봉우리 바위턱에 앉아서 산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미 새벽은 지나서 아침이 되었고 이제 숭실봉에 태양이 걸쳐서 떠오르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황홀한 광경이었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드실 때 이 같은 신비와 황홀함이 있었을까? 이거는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계절은 점점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으니 다만 이거는 수업을 침과 한섭을 침의 경지를 넘어선 이로써 얇은 검은색 경장을 입었지만 조금 쌀쌀한 바람에도 전혀 기색을 움츠리지 않고 바람을 맞아갔다. 그는 제법 긴 머리칼이 나부꼈고 그의 검은색 경장은 바람에 날려 심하게 펄럭였으며 그 바람의 세기가 매우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청기의 온남과 사천지방의 피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세북쪽은 주원장의 홍범군과 원나라 황실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광서 광동 해왕도는 외의 노력질로 수많은 양민의 수탈이 자행되었고 중원 곳곳에서 지역 유지들은 백성의 고려를 빠는 것이 이미 십수년이 되었구나. 나는 언제쯤 복강성 현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거는 봉우리에 서서 산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을 보라. 하늘은 마른 하늘이었지만 서에서 동으로 급히 구름이 몰려왔고 이 구름은 비를 가득 담은 듯 암흑색 먹장구름이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비도 눈도 아닌 하얀색 우박을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하얀색 우박은 아이의 손 반만하였다. 후드득 후취득 후드득 후도 두두두. 이런 전조는 또한 그 우박은 이건이 보고 있었던 장소로 빽빽한 구름에서 떨구었는데 이 우박은 하얀색에서 점점 검붉은 피와 같은 적색으로 변하여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박의 모양이 꼭 공 모양의 수많은 뿔이 달린 모양이라니. 이제 그 우박은 산하를 덮고 있었는데 그 우박이 지나는 장소의 나무들은 가지가 꺾이게 되었고 그 우박은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급기야 우박의 최고 극점에 이르렀는지 하늘의 구름이 갈라지고 거대한 불기둥의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쉬쉬쉬슉 꽉콱 꽝쾅 후드득 후드득. 운석은 거대한 절벽의 산중턱에 맞고 떨어져 내렸으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운석이 절벽을 때렸지만 이곳은 사람이 없는 오지였기 때문에 인명의 피해는 예상되지 않았으나 정말 이 운석의 위력이 대단했던 것은 거대한 운석이 절벽에 부딪혔고 결국 운석은 거대한 폭발음과 동시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또한 절벽도 무사하지 않았고 산사태를 이루며 산중턱에서 바위와 토사가 한데 쓸려 무너져 내렸으니 좋지 않군. 어찌 하늘은 내게 이러한 징조를 내 앞에서 보일 수 있을까? 하늘은 내게 무슨 뜻을 전하려고. 일단 운석이 떨어진 곳으로 가보면 알겠지. 진노를 만나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장소를 살펴야겠다. 우박은 이제 그쳤구나. 관옥과 같은 이건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세수가 이미 120년을 넘어서 직감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그는 무인으로서 그의 감도 남달랐고 그리고 그의 귀한 세미한 기음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운석에서 어떤 단서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는 서령농의 빙백설룡풍이라는 절세의 신법을 전개하였는데 그는 눈가루와 같은 은빛가루를 날리며 봉우리 산비탈을 날아가서 운석이 낙하한 지점으로 사라졌으니 진노야, 어찌하여 너의 몰골이 이런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덩치가 있었지만 머리가 심하게 백발이 된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인 앞에 서 있었다. 덩치가 조금 있었던 노인은 한쪽 팔이 없었고 그 얼굴로 보아 심한 내상을 입었던 모습의 노인으로 이 얼굴은 매우 시커멓고 기운은 쇠하여 누워 있었다. 노인이 누워있는 침상은 매우 소박하였고 침실도 매우 소박하고 엽소했다. 내실은 정말 침상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옆에는 왕정철이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이지? 도대체 내 아들과 다른 가족들은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 콜록, 콜록, 콜록. 하우진노는 이건이 말하는 중에 심한 기침을 하였다. 그의 기침은 매우 심했고 또한 기침할 때 손으로 가렸지만 그의 마른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 그의 손을 붉게 물들였다. 이런. 정철아, 어서. 하은호사. 여기. 왕정철은 이건의 말에 그가 들고 있었던 하얀색 천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고 하우진노는 핏물을 닦았다. 건아, 하나씩 물어봐라.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구나. 무슨 말이야?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다니. 그건 내가 봤지만 내게는 이 땅에서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왔는데. 아니다. 건아, 너도 봤지만 내 핏물은 그냥 핏물이 아니다. 이거는 핏물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 하얀색 천에 핏물 중에 노랗고 검은색 덩어리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독이구나. 진노야. 뭐냐? 이건 독. 맞다, 건아. 우리는 한 명의 미련한 곰 같은 녀석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돼지처럼 포악하고 아주 야비하고 날카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있었다. 곰이라고? 그래. 하지만 그는 곰이 아니라 꽤 많은 돼지였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돼지. 그렇군. 그래, 독은 무엇이냐? 중수다. 이런 개 같은 녀석을 봤나? 중수라면 나의 장기는 모두 내려앉았다. 그리고 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하수오를 미량 섭취하는 것 외에는 없었지. 콜록. 하우진노는 말할 때마다 장기침이 나왔고 그는 정철이 준 하얀 천을 가지고 입을 가렸으며 기침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